언론 보도를 보면 어떤 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 경찰이 관리 감독자나 운전자, 병원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의 과실은 어떤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상 지휘로 인해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피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정한 업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 태만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주어지는 주의 의무 수준에 비해 훨씬 높은 정도의 관리 감독 의무가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자차를 운전하는 자가 운전자에 비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에게는 보다 높은 운전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고, 어린이집 교사나 놀이공원 직원에게는 아무리 시설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 책임을 면하기 위한 주의 의무 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요컨대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과실에 의해 사람이 다쳐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은 어떤 경우 일어나게 될까요? 우선 업무상 과실치상은 현장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학교나 시설 운영자나 직원에게 인정됩니다. 가령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사의 관리 감독 부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학생이 다친 경우에 있어서의 교사, 놀이공원 시설물 하자로 인해 이용객이 다친 경우에 있어 시설물 운영자나 관리자 및 알바 직원, 키즈카페 내부 시설 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용객이 다친 경우 관리자나 업주 등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운전기사와 같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운행상 부주의로 인피사고를 낸 경우 역시도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되며, 의사가 수술 또는 치료 행위를 하는 도중 실수로 의료사고를 내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의료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업상 업무 수행 중에 다른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항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무 수행 당사자가 해당 업무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을 변호사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그 처벌 수위가 대단히 높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기에 사건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순 과실치상죄로 선처되거나 아예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반면, 본인은 직원이나 알바생임에도 업주 수준으로 처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여러 성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업무상 과실치상에서의 업무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업무상 과실치상에서의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에 의미하는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업무는 업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지 보수 액수가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업무에 포함됩니다.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와도 무관하며 그 업무를 일상적 또는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여기서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가령 놀이공원에서 설령 무급으로 놀이시설을 관리 알바를 했고 비정기적으로 방학 때에만 알바를 했다 해도 만약 본인 관리상 부주의로 사고가 터졌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외에도 업무 수행자에 대해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역시도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가령 놀이공원 사고에 있어 당해 시설의 관리 직원 외에도 놀이공원 운영자도 관리 감독 책임을 지게 되며,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업무 지시를 했는데 간호사의 일처리를 의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때에는 직접 실수를 한 간호사 외에도 의사 또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업무 범위는 그 업무가 불법인지 아닌지와 무관합니다. 만약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자기 집에서 불법 시술을 하다가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때에는 그 시술자의 의료 행위는 애초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었다 해도 시술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다치게 했다거나 손해를 보게 했지만 고의가 아니었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령 남을 다치게 했더라도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과실치상죄로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양형상 성처를 받게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상해죄 사안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 하더라도 특정 직종 종사자나 업무 연관성 상에서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일반 과실치상죄에 비해 가중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다치게 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이 실수 또는 부주의로 피해자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소명하여 상해가 아닌 과실치상죄 혐의를 적용받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유죄로 확정된다 해도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다른 형사범죄 대비로도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술이나 감정조절 실패 등 사유에 기인한 피해자 상해는 고의에 의한 상해로 간주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처벌 수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서의 사건의 경위와 상해 수준, 사건 전후 정황 등이 다양하게 고려되어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과실치상죄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잘만 대응하면 벌금형도 면하고 선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하여 과실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에서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형사처벌 자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자칫 금고형을 받고 구치소에 구금될 수도 있고, 혹여 벌금형으로 선처받는다 해도 최소 몇백만 원 정도 벌금은 나오게 됩니다. 더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기에 고소를 당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요컨대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에 가야 한다면 조사 출석 시점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